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오픽 송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랑 같이 전략 부분 이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 교재도 보시고 이제 하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 전략으로 끝나는 오픽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전략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딱 받으셨을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조금 시작을 하고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좀 구성하면 우리가 힘들지 않게 오픽 문제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세 가지 전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거 이제 기술적인 그런 전략 말고요. 내용적인 걸로도 여러분 전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적인 전략은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주제별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요. 기술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MI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 전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딱 주어졌어요. 그럼 문제가 딱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이 딱 생각이 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어떤 가수가 있느냐, 아니면 자주 가는 어떤 레스토랑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나 집 앞에 있는 어디 레스토랑에 자주 가 이렇게 딱 대답을 한 문장으로 줄 수 있잖아요. 나는 아이유라는 가수를 제일 좋아해라고 딱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맨 처음에 여러분 대답을 시작하실 때 이 메인 부분에다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딱 주는 거죠. 1 더하기 1은 뭐야? 2. 이건 뭐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딱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딱 머릿속에 드는 딱 문제 듣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답안이 있으면 그거를 메인에다가 딱 주고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다가는 보통 이유가 들어가죠.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왜 이 부분이 my favorite 뭐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세 가지 정도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 주시면서 맨 마지막은 랩업이라고 합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제일 좋아해. 이래서 여길 자주 가. 요거는 생략해도 좋아요.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많은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되게 뭔가 되게 막 밥 먹다가 안 먹은 그런 느낌, 그쵸? 먹긴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른 느낌? 그러니까 마무리를 안 하면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또한 어떻게 들어가면 좋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좋은 것은 이것들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내주셔도 좋고요. 혹은 에이바랑 우리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이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때, 에이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뭐야?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 누구야? 이런 식으로 한 문장 다시 질문을 되돌지면서 끝낼 수 있는 것도 좋은 랩업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전략은 문제를 여러분께서 딱 들으세요. 듣고 나서 딱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왔어.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 전략으로 가자. 첫 번째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하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은 너는 어때 에이바? 이렇게 하고 끝내주시면 되는 게 바로 MI 전략이 되겠습니다. 물어본 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는 것은 모든 스피킹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어본 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줘야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 학습자가 영어를 알아듣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끝에 가가지고 아이유라고 대답을 해. 하면은 좋은데 여러분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산으로 가서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물어본 건 A인데 B로 끝내. 그럼 별로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서로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내가 듣기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딱 문제가 주어졌을 때 딱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실 때는 일단 메인 부분에 맨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하는 이건 이거야 라고 딱 주시고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랩법으로 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물어봤어요. 여기 솔직히 되게 뭔가 이렇게 많긴 하지만 요게 포인트죠. 요거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제 여러분한테 우리 그래도 시험을 보는 거니까
우리 채점하는 그 채점관한테 나 이 말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려고 제가 넣어놓은 거고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Korean pop이야 라고 해서 메인 부분에다가 딱 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좋아하는지 the biggest reason why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합니다. Plus, I'd like to talk about more. 막 설명을 해요. It helps me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그 서론 부분에다가 내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꽉 주고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다가 설명을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랩업 부분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음악 같은 경우는 에바 너 꼭 들어봐 이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 에바 너 꼭 봐봐 내지는 그럼 너가 좋아하는 음악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그 정도까지 마무리해주고 넘어가는 게 바로 MI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인트로 전략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문제 자체가 대답이 딱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했었던 그 예문으로 해볼게요. 1 더하기 1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가 될 수 있는 조합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1.1 더하기 0.99도 될 수도 있겠고 그냥 그런 것들이 오픽에서는 뭐냐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봐 라든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의 어떤 무언가의 취향 변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메인 부분에 내가 딱 대답을 시작할 때 딱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맨 처음에 답변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맨 처음에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해봐 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 라고 일단은 던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예전에 살았던 집이랑 지금이랑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얘기해봐 라고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딱 집어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바로 들어가기가. 그럴 때는 인트로 부분에다가 많은 변화가 있지. 그리고 바디 부분에 첫 번째 변화는 이거고 두 번째 변화는 이거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혹은 많은 변화 없어. 이렇게 들어가도 좋아요. 그래서 인트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문제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대답이 확 떠오르지 않아. 그럴 때는 그 문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답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고러한 그 서론에 쓸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던져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부가 설명을 바디 부분에 하시는 거예요. 랩업은 똑같아요. 앞에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뭐 그러는 너는 어때? 라든지 이것들이 변화야? 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예를 한번 가보죠. 이제 보통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롤플레이 말고도 다른 주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인트로 부분에서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롤플레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롤플레이에서 여러분 첫 번째 11번 문제 보통 뭐가 나와요? 질문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질문을 할 거야. 근데 무작정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트로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이 있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 부분에다가 이것들이 나의 질문이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질문 이거, 두 번째 질문 이거, 세 번째 질문 이거 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랩업 부분에서는 어떻게 끝내면 돼요? 이것들이 나의 질문이야. 내지는 질문에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미리 대답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들어가는 롤플에서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인트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인트로 전략은 롤플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주로 롤플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MI 전략. 그러니까 다른 오픽 문제들 받아보셨을 때 문제를 딱 들었을 때 대답이 확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러면 많은 변화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활용해서 답변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문장 하나를 넣어주고 그 다음 바디 부분에다가 본론을 넣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인트로 전략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얘는 롤플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뭐라고 했냐면 I'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about things to do around here 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문제에 보통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트로 전략을 하실 때는 있잖아요. 문제를 잘 들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문제를 잘 활용해서 그 한 문장을 여러분이 인트로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question이 있는데 things to do around here 이것도 문제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first, second, lastly 이런 식으로 body 부분에다가 질문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thanks in advance 미리 고마워. These are my questions 하고 끝내주시면 된다든지 These are the changes라고 끝내주시면 된다든지 These are the differences라고 끝내주시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intro 전략이다. 마지막은 바로 WH 전략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WH word라고 우리 그 영어에서 쓰는 말이 있거든요. 그 WH가 뭐냐면 when, where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육하원칙이죠. why, how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WH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WH word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WH 전략은 보통 언제 쓰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라 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보통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떡하지? 기억이 잘 안 나. 뭐부터 말해야 되지?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인트로 전략, 메인 아이디어 전략보다는 언제 있었던 일인지 먼저 when으로 딱 던져주세요. 시작점을. 근데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보통 생각이 나세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 하루 전이었어요. 이틀 전이었어요. 뭐 저번 주였어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좋아요.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달 전이었어요. 일단 이렇게 던지고 여러분 뭐든지 시작이 어렵다요. 시작이 어려워.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시작이 안 돼서 말을 못 하시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과거에 있었던 일, 뭔가 기억에 남는 일, 요거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when으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It was when, blah blah blah. 그다음에 it happened a couple of days ago. 이런 식으로 먼저 when을 딱 주세요. 그리고 나서 body 부분이 있잖아요. WH word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들어가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누가 뭐서 어떻게 이걸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육하 원칙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언제 어디서 어디서 그때 누구랑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하면 부드럽게 이게 나올 수 있는데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이거 한국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영어인데 어느 정도 전략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략이 바로 WH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보통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뭔가 스페셜했던 일 이런 거 물어보니까 보통 기억에 남는 이유는 어떤 결론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뭘 느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WH 전략 같은 경우에는 when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WH 이거 해서 얘기하시고 so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뭘 배웠는지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가보죠. 최근에 당신이 영화를 봤던 때가 언제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보통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실질적으로도 얘도 WH에 의거해서 문제를 내요. when 언제였는지, who 누구랑 with whom 누구랑 같이 갔는지, 여기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 자체도 WH에 의거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언제였냐면 was approximately a year ago. 대략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아무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엄청 특별한 일 아니면 기억 잘 못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pproximately 이런 것들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넣어주세요. 훨씬 더 풍부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the last time was approximately a year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봤는지 I went to the movies with my friend with whom 얘기했죠. I believe we watched Dolittle 요거를 봤다. 뭘 봤는지 그죠? All I remember 내가 기억하는 건 이거예요 라고 해서 전부 다 육하 원칙 다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육하 원칙을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무슨 말 할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That was one of the worst experiences. 내가 가졌던 최악의 경험이었어. 그게 최악이었어. 내지는 The movie was very nice. 너무 좋았어. Was good as 예를 들어서 as good as I expected 하면 The movie was as good as I expected 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너무 좋았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so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실 때는 WH 전략을 쓰세요. 처음에 언제였는지 얘기하시고 WH 이거해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so 그게 worst였는지 best였는지 as good as 뭐만큼 좋았는지 wa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는지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술적인 걸로 봤을 때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전략으로 오픽을 끝낼 수가 있다. 첫 번째, 문제가 주어졌을 때 딱 대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일 경우에는 MI 전략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부분에 딱 답을 먼저 딱 주세요. 그리고 바디 부분에다가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서포티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 자체가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러는데 너는 어때? 라든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내지는 롤플 같은 경우에는 딱 서론에다가 답을 딱 주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나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를 잘 들으세요. 문제를 잘 활용해서 답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문장을 주시고 바디 부분에다가 차례차례 열거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술하라 라고 들어갔을 때는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안 줘도 된다고 했죠. approximately 써주시면서 1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이었어요. 얘기하시고 WH 생각하시면서 그거 얘기해 주시면서 so로 끝내주시는 이게 바로 세 가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험은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문제마다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 주셔야지만 답안도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 강의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전략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건 기술적으로 답안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주제가 나오면 요렇게 우리 브레인스토밍 해주세요 라든지 마인드맵을 그리세요 라는 내용적인 주제별 전략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